홈케어 중에서도 약간 효과도 높고 난이도가 있는 것, 그것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는 전문 의약품을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일반 의약품이 있고 전문 의약품이 있어요. 두 개가 뭔 차이입니까?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오늘 지금 사왔어요. 제가 쓰던 거 가지고 영상 찍긴 좀 그래가지고 좀 멀끔한 걸 사왔다. 보시면은 여기 전문 의약품, 이것도 전문 의약품 이렇게 써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의미해요. 얘는 제가 자주 비유하는 말인데 잘 드는 칼이에요. 잘 드는 칼. 그래서 칼을 우리가 쓸 때 잘 드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김밥 쌀고 그러면 잘 썰리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거 한 끗 차이로 내가 이거 손 살짝 하면 싹 바로 손 다친다. 그런 게 잘 드는 칼. 그리고 무딘 칼, 뭐 저 애기랑 노는 장난감 칼, 그리고 이제 그걸로 김밥 절대 못 썰죠. 제가 손에다 해봐야 장난감 칼로는 다치지도 않는다. 대신 효과도 없다. 이게 제가 자주 쓰는 어떤 비유이고, 그래서 얘네는 홈케어 제품 중에서는 잘 드는 칼이다. 효과도 있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루는 데에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20 크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기본은 여드름 치료제, 그리고 광노화 치료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광노화 치료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피부 노화가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뭐 잔주름도 생기고 뭐 색소도 생기고 그런 광노화라고 우리가 일컫는 현상들이 더 악화가 되는데, 얘는 그거를 좀 막아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피부 두께가 증가하고 잔주름도 좋아지고 심지어 여드름도 좋아지고, 사실상 잘 쓸 수 있다면 되게 좋은 크림입니다. 네, 이걸 한번 까서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서 보면은 이런 정상의 크림이에요. 이제 이거를 잘못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얘를 바르고 나서 햇빛을 강하게 쏘면 오히려 이제 광과민성이 생겨요. 원래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햇빛을 쐬면은 한 뭐 10만큼 흡수될 수 있는 것이, 얘를 바르고 햇빛을 쬐면은 20, 막 30, 더 심하게 이제 햇빛으로 인한 자극이나 흡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광노화를 피하려고 했지만 그게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기 전에 저녁에만 바르시는 거를 일단 1번으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제가 일이 끝나고 집이다, 그럼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세수를 합니다. 이렇게 세수를 하고 이제 요거를 바르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이제 햇빛 받을 거잖아요. 뭐 출근을 해서 뭐 내가 사무직에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저 같아도 이렇게 어쨌든 창 옆에서 앉아있고 그런다면 햇빛을 조금이라도 받을 일이 있다. 나가기 전에 그래서 꼭 세안을 잘 하시고 이거를 최대한 어느 정도 닦아낸다. 그리고 그 위에 꼭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주셔서 햇빛에 의한 영향을 막아주는 것이 아주 생각보다 중요해요. 다시 정리하면 자기 전에만 쓴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잘 닦고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을 한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진짜 바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성분이 이제 피부에 되게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맞는 분들은 막 피부가 뒤집어집니다. 이게 농도는 0.025%면 막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중간치에서도 어떤 분들은 분명히 피부가 뒤집어져요. 막 진짜 빨개지고 막 벗겨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되게 조금씩 발라야 돼요. 생각보다 한 콩알만하게 이렇게 짰잖아요. 처음부터는 한 번에 바르지 마시고, 이거 그냥 아무 보습 재생 크림입니다. 지금 저희 원내에 이제 쓰는 것인데 이거를 섞어 주셔요. 그것을 이제 좀 트러블 난데도 이렇게 좀 발라줄 수 있고, 그다음에 보통 광노화로 생기는 이제 눈가 잔주름 이쪽에 피부가 두툼해지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를 넓게 얘를 펴발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쓰는 첫날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영역에 나눠서 좀 바르겠습니다. 이게 눈가와 남주전 일부. 이제 첫날은 한 이 정도를 하시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이걸로 피부가 뒤집어질 사람이냐 아니냐. 이 정도에서 괜찮았다 싶으면 이제 또 양을 늘립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럼 또 2일차에서는 좀 늘려줍니다. 이제 어제보다 한 2배를 쓰기로 한다 내가. 그리고 어제 영역을 한 요만치를 발랐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볼 정도까지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보습 크림을 또 섞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부터 이 아래 영역까지도 이제는 넓게 면적을 2배 정도 해서 발라준다. 그래서 이제 내가 탈이 없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점차 좀 농도를 올릴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낫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적응해서 그냥 이것만 바르기도 해요. 저는 그냥 이 자체를 좀 나눠가지고 바르시면 되겠다. 이것으로 20 크림 설명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번엔 멜라논 크림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미 주근깨 갈색 반점 치료제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얘는 이름도 뭐 나름 잘 지었다. 멜라논 크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멜라닌 색소에 쓰이는 크림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는 이제 성분부터 봐야 돼요. 성분부터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 뭐 좀 쉽게 집에서 홈케어 할 수 있는 거 설명드리겠다 했지만 아까 뭐 20 크림 설명도 그렇고 조금 딱딱할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이게 재미는 없다. 그래서 성분 볼게요. 유효 성분 히드로키논, 트레티노인, 히드로코르티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메인 성분이 되고, 그래서 이게 각각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개를 섞어 놓은 사람 꽤 아주 머리가 좋으시다. 네, 좋은 조합이고, 히드로키논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얘가 이제 핵심 역할은 멜라논의 이제 생성을 억제한다. 멜라닌이라는 게 이런 얼굴에 올라오는 색소의 성분이에요. 이제 걔가 자꾸 올라오는 것인데 걔가 이제 생기는 자체를 막아준다. 근데 이 성분 자체가 되게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요. 피부도 좀 빨개질 수 있고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잘 드는 칼, 양날의 검이 되는 메인 성분 중에 하나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트레티노인. 이제 아까 다뤘던 얘기죠. 이 트레티노인 성분도 아까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극감이 좀 있는 놈이다. 그리고 얘는 각질 탈락을 좀 빠르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멜라닌이 생성이 억제되면서 각질 탈락, 이 턴오버를 시키는 것이 얘로 인해서 좀 더 빨라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또 약물 흡수도 좀 빨라질 수 있고, 이제 둘이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는 피부 자극도 얘네가 둘이 다 그런 게 일어나요. 아까 말했던 20 크림보다 얘가 더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히드로코르티손. 이거는 그냥 스테로이드 성분이에요. 우리가 피부 연고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쓰면 염증 낮추는데 정말 강력하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히드로키논도 트레티노인도 피부에 아까 자극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얘가 피부의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 셋이 같이 쓰이면 이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얘가 보완해주는 그런 세 가지의 좋은 조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분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분이다. 그리고 이제 볼게요. 이거 사용하는 거 이렇게 쭉 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엄한 데는 굳이 바르지 마시고 이제 색소가 있는 곳에 발라야 합니다. 제 얼굴에 이렇게 색소 침착 약간이랑 기미가 살짝 있긴 있어요. 이 부위가. 그래서 뭐 이런 데를 잘 바르시면 되긴 한다. 이거는 뭐 쉬워요. 대신 그 딱 있는 부위만 좀 잘 골라서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바르는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를 꼭 말할게요. 이게 제가 처음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양날의 검, 그러니까 잘 드는 칼.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멜라논 크림 쓰시고 생각보다 색소가 더 번져서 커지거나 진해지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좋아지려고 사서 썼는데 악화가 됐으니 이거를 어째요? 그래서 솔직하게는 이거 말하면 논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저는 색소 치료를 제가 할 때 이제 1순위로 사실 레이저 토닝 있긴 있어야 돼요. 뭐 이거 홈케어로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긴 한데 이것만 하나로 가지고 하는 건 약간 아쉽긴 하고, 그래서 1번은 제가 항상 말하는 건 토닝 메인 하나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색소 관련해서 먹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먹는 약을 차라리 하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3순위 정도로 저는 얘를 추천드려서 가끔 처방을 내드려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 성격상 어떤 색소 치료를 해드릴 때 의사인 내가 그냥 치료 비중이 큰 게 저도 속 시원하긴 해요. 고객님도 신경 쓸 거 적고, 또 저도 제가 잘해드렸는데 고객님이 관리를 못해가지고 악화되고 이러면 저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다루는 대신에 뭔가 꼭 잘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얘도 자극감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그 보완해주는 염증을 낮추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섞여 있어도 그 앞에 두 성분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이렇게 조심히 잘 발라도 어떤 분들은 분명히 탈이 난다. 그걸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좀 빨개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따갑거나 가렵거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각질이 좀 일어나 보일 수 있다. 1차적으로 일단 멈추셔요. 그리고 이거를 처방해주신 의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분께 꼭 말을 하시고 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를 상담 받으시는 게 낫긴 하다. 그럼 그 상태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바르잖아요. 그럼 분명히 색소 더 진해져요. 그리고 분명히 더 넓어지고 악화가 된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얘 또한 아까 트레티노인 성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햇빛 광과민성이 생긴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를 쓸 때는 꼭 저녁에 써야 돼요. 얘도. 그리고 저녁에 잘 발랐으면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부위를 꼭 세안을 잘 한다. 그리고 또 그 자리는 꼭
자외선 차단 크림을 잘 바르고 외출을 한다. 근데 이거 그 꾸준히 잘 지키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일 내가 뭐 동남아 여행을 간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바르지 마세요. 그 전날. 그게 낫다. 악화가 될 바에야.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뭐 공통점도 있네요. 제가 또 한 번 더 말하다 보니까. 어쨌든 잘 쓰면 효과 좋은 거 맞다. 근데 잘못 쓰면 오히려 얼굴 피부가 나빠진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쭉 말씀을 드렸다. 두 개의 공통점으로는 저녁에 바르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잘 닦으세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고 나가세요. 그리고 뭔가 염증이 생긴 듯한 빨갛거나 가렵거나 따갑거나 있으면 그냥 무조건 중단 일단 하시고 처방받은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홈케어로 이 제품들을 사용하시는데 탈이 없고 효과만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